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무역 갈등 수준을 넘어서 신냉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격화되며 전쟁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싸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만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 점점 격해지는 모습인데요. 최근 미국과 대만이 상호 공고한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기로 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대사가 단교 42년 만에 대만을 방문하면서 양측의 정치, 군사적 협력 관계가 한층 부각되고 미국 주도 연합군사훈련에 대만군의 참여 가능성마저 점쳐지면서 대만 주변의 긴장 수위가 다시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격해지는 가운데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가장 먼저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월 28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방어에 나서면 중국군이 일본에 있는 미군의 공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분쟁에 일본이 곧바로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SCMP는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군사 개입 여부에 따라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미일 국방장관 회담 때 미국과 일본은 대만 해협 유사시 긴밀히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의 티머시 히스 선임 연구관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할 오키나와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먼저 타격하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미군 기지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미약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일본은 중국 입장에서 쉽게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중 간의 전쟁으로 확장될 수가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곳을 빠르게 타격해야 합니다. 지리상으로 더 가까운 한국도 있지만 한국의 전투기, 대공 미사일 등의 성능이 중국군을 압도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느니 전투력이 약한 일본을 먼저 타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칭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조작된 자료들과 검증되지 않은 수치들로 인해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데요. 3월 27일 전투기, 폭격기, 조기 경보기, 정찰기를 비롯한 중국의 다양한 군용기들이 일제히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J-16, J-10 전투기와 H-6K 폭격기 등 전술기 19대를 띄워 대만을 포위하는 듯한 비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이번 무력 시위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이런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여도 대만은 예전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실제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경우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이 대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산리신문은 지난 17일 군사전문가 요우성신을 인용해 중국군이 1985년 이후 지금까지 대만군과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벌였는데 60전 6승 6무 48패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이처럼 형편없는 전적을 보인 것을 두고 그들이 자랑하는 전력부터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중국군 전투기 가운데 수호이를 제외하면 대만 상공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전투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J-11이나 J-16 같은 주력 전투기는 대만까지 날아갈 수 있지만 그 상공에서 전투를 벌이기에는 항속 거리부터 짧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중국 전투기는 출력이 약해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것과 같고 전자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혈관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공군은 태국 공군을 상대로 한 공중전 모의 훈련에서 완패하기도 했습니다. 공군력 세계 3위라는 중국이 최빈국 북한보다도 8단계 낮은 19위로 평가된 태국에 완패했다는 내용인데요.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두 차례의 전술 기본 기동, 공중전, 연합공방 작전 등으로 실시된 양국 간 모의교전에서 중국이 4전 4패했습니다. 중국은 곧바로 미숙한 파일럿 탓이라고 변명을 해댔습니다. 중국 파일럿들은 정면의 위협만 주의할 뿐 측면 위협에는 부주의했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댄 것인데요. 특히 조종사들은 태양을 이용해 자신을 은폐하는 단순한 방식에만 의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누워서 침 뱉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공군 파일럿들이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셈입니다.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공중전에서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다거나 레이더 없이 육안에 의존했던 1950년대에나 먹혔던 태양 은신 방식을 사용했다는 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중국이니까 여전히 1950년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의 진정한 패인은 중국산 짝퉁 전투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과의 모의 교전에는 J11만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J11은 Su-27의 불법 복제로 태어난 짝퉁 전투기로 레이더와 엔진 성능이 원조보다 현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실제 공중전이 펼쳐진다는 50km 이상의 중거리 및 장거리 교전 결과에서는 중국의 명중률은 중거리에서는 14%, 장거리에서는 0%를 기록했고 태국 쪽은 각각 64%와 24%였습니다. 이 정도 명중률이면 중국의 주력 전투기들이 현대 공중전에서 쓸모가 없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이후에도 2019년까지 해마다 태국과 모의 공중전 훈련은 계속해오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의 끝판왕 중국이 조용한 것을 보면 그 결과는 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이 이렇게 허접한 공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일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다량으로 수입해서 전력상으로 훨씬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좋은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루는 개개인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해외에서 놀림감이 될 정도로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군 F-15J 격추 사건입니다. 1995년 미사일 사격 훈련 중이던 항공 자위대의 전투기에서 갑자기 사이드와이더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앞에 있던 동료 F-15J 전투기 후미에 그 미사일이 명중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팀킬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세계 여러 F-15 운영국에서 일본을 놀리고 있는 전설적인 사건으로 남았을 만큼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일본이 해낸 것입니다. 일본이 만든 전설은 또 있습니다. 미사일 추적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를 장착한 일본의 최신의 이지스함이 어선과 충돌하는 원시적 사고를 일으켜 빈축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최첨단 이지스함이 2008년 2월 19일 태평양 연안에서 어선과 충돌했습니다. 풍속 7m, 파도 0.5m, 시계 20km 정도로 항해 환경 역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고 함정은 배수량 7,700톤 규모로 성능이 크게 향상된 최신 이지스함이라는 점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고의 해상 자위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던 일본의 실상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또다시 재미있는 추격전까지 만들어냈는데요. 고치현 주변 해역을 항해하던 아타고함은 영해 안쪽 7km 지점에서 잠수함의 잔망경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2시간 가까이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체는 아타고함의 추적을 따돌리고 유유히 영해를 벗어나 사라졌습니다. 이후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태세를 점검하려는 중국 해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실상은 고래를 잠수함으로 오인하여 추격했던 것으로 밝혀져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대망신을 당하고 일본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일본 해상 자위대는 고래와 잠수함을 오인할 정도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 열심히 추격했지만 결국 고래를 놓쳤다는 점도 일본의 수준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사건들로 일본 해상 자위대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엄청난 조롱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말로만 나라를 지키냐며 자국민들에게도 놀림받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수준을 보면 정말 한국과는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한국군에는 중국과 일본을 압도할 KF-X 전투기가 이번 달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되어 있는 KF-X는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도 우수합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의 F-35A가 먼저 나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F-X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스텔스 KF-X가 나오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지상군 화력 강화를 하고 있는 한국군은 세계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1위인 K9 자주포를 비롯해 지상군 전력은 누가 봐도 중국, 일본을 압도합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현무포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무포는 북한을 넘어서 중국과 일본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됩니다. 고도 500에서 1000km까지 상승한 후에 마하 10 이상의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탄도미사일로 미국 재래식 무기 중 가장 강한 관통 능력을 가진 GBU-57보다 최소 3배 이상 파괴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 중국, 일본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구도가 현무포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의 전력 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괴물 미사일은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조차 대만을 중심으로 미중 간의 물리적 전쟁이 시작된다면 중국은 한국에 위치한 미군이 아닌 일본에 위치한 미군을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로 이제 동북아 전체의 힘의 균형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